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네, 오늘은 시장 얘기부터 긴급하게 좀 하죠. 네, 시장이 제 예상과 오늘 아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다르게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긍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여 줬습니다. 아주 오늘의 움직임은 희소식이라고 뭐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3분봉을 볼까요? 3분봉. 네, 3분봉 괜찮네요.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봉으로 보면은 코스피입니다. 네, 일봉으로 보면은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2550에서 2500 한 30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빠질 거고, 많이 빠지게 된다면 진짜 2500에서 2510포인트 이 라인까지 들어올 것이다. 코스피가 이번 조정으로. 그 수요일장, 목요일장 정도 조정이 예상되고, 그렇게 빠지면은 2005 빨리 반등하면 2550. 많이 뭐 거기보다 더 눌리면 2530 이 정도 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2510, 2500 포인트까지 눌린다면 정말 황금의 찬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도 6월 달에 다시 이 짧은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서 그때는 2600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 그래서 수요일장은 음봉으로 떨어지는 게 맞는 장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면. 그리고 일반적인 제 예상이라는 건 항상 일반적인 패턴인 부분과 이제 궤를 같이 하죠. 그런 패턴에서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패턴을 벗어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저가가 다시 분봉으로 돌아가면 저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장 시작과 동시에 저가를 2555포인트까지 형성을 하고 그대로 바로 장 시작과 동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점심때쯤에 다시 한번 저점을 깨려는 것처럼 그래 이 잠깐 반등은 거짓말이야 하는 것처럼 쭉 떨어져서 다시 2550대로 다시 진입을 했다가, 그리고는 오후장부터 말아 올려서 257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고, 종가는 2567포인트.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눌릴 생각이 지금은 없다. 이게 답입니다. 지금은 없다. 그게 오늘의 수요일장에 시장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준 부분입니다. 자, 그래. 그렇다면 지금 눌릴 생각이 없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눌릴 생각이 왜 없을까요, 과연? 뭐 답은 하나죠.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올라갈 거냐? 2600을 뚫으려고 하니까. 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는 오늘의 수요일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결론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2600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5월 중으로, 5월이라 그래봤자 이제 몇 거래일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6거래일 남았나요? 목요일장까지 포함해서. 6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6거래일이 맞나요? 6거래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군요. 31일까지니까 4거래일 남았네요. 4거래일 남은 4거래일 동안에 2600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과감한 예측이죠. 과감한 예측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걸 이끄는 거는 삼성전자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5만 전자 에 들어오고, 심지어 이제 4만 전자 간다라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지금 아니면 삼성전자 언제 살 거냐, 대체 언제 살 건데
라고 영상을 올렸던 이후에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는 안 했죠.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언급 안 한지. 근데 이번에 드디어 네, 7만 전자 예,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코스피 2600을 가는 순간. 네. 음,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도 물론 제가 최근에 코스닥의 움직임을 비교하면서 이 최근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코스피 위주의 장세, 예,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한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이번에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하게 된다면 코스닥도 860포인트 돌파할 겁니다. 예. 뭐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한 870 뭐 그 정도 올라갈 것 같고, 많이 올라가면 한 880 정도 가겠죠. 예. 뭐 여전히 코스피 위주의 장세로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네, 시세를 뿜을 것 같다. 860은 돌파할 것 같다. 예.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미국장이 빠지고 있어요. 1% 이상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되감았다가 또 다시 빠지고 예,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의사록 발표 직전이죠. 오후에 발표, 미국 시간으로 오후에 발표하니까는 지금 발표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예, 아마도 의사록 발표하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미국장이. 예. 나스닥 차트를 보면 코스닥은 이렇잖아요. 코스피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양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런 고점들을 돌파한 다음에 21선까지 거의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한번 쉬어갈 텀을 만든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예, 만든 겁니다. 어제, 오늘, 예, 만들었고, 그리고 아마도, 예, 이 조정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예, 미국장도. 예. 그리고 연준 의사록 발표와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저희 코스피 움직임을 통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5월 말 그리고 6월 초까지 움직임까지 어느 정도 좀 모양이 확실히 좀 나왔다라고 보는데 연준 FOMC가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양새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의사록 발표할 때 빠지려나, 뭐 어떻게 흔들려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의사록 전까지, 그러니까 6월 FOMC 전까지 시장을 땡기다가, FOMC 좀 직전에, 그때 한번 크게 흔든 다음에, FOMC 발표하고 FOMC 끝나고 6월 FOMC 끝나고 다시 반등해서 이제 랠리 예, 쭉쭉쭉쭉 랠리 이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예. 어쩐지 예, 뭔가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예, 이렇게 오히려 저희 시장이 빠져야 될 자리에서 예, 안 빠지는 이런 움직임으로 예, 답을 내려주네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도 1300 어저께 장중에 1300 다시 10원대로 들어왔다가 다시 장 끝나고 또 다시 1320원대로 올라왔죠. 21원까지 갔었었는데 이거 이제 다시 1310원대로 가고 아마도 거의 1300원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 그랬다가 또 다시 반등했다가 아마도 6월 FOMC 끝나고 그때 아마 1200원대를 보겠죠. 뭐 대충 이런 스케줄이 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3% 넘게 빠지면서 26,000 초반까지 왔잖아요. 예. 이 전형적인 흔들기 딱 그 모양새로 보여요. 예. 예. 비트코인 지금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할게요. 굉장히 짧고 굵게 중요한 핵심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코스피 2600 돌파 못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제가 지금 보는 뷰가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이게 틀리면 또 거기 맞춰서 대응하면 됩니다. 확실한 건 제 중기 단기가 아닌 중기 관점 네 여름에 썸머랠리 뽑는다 요 부분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수요일장 저희 움직임을 봤을 때 요런 제가 앞에 말한 요런 스케줄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나리오가 맞는 것처럼 보인다. 예. 오늘 그 중요한 내용 얘기하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 얘기만 하면은 그렇죠. 네, 시장 얘기만 하면은 영상 길이 10분밖에 안 되니 짧게 한 종목 종목 분석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네. 알집 만드는 회사죠. 네. 이스트 소프트. 네. 어, 자, 이 회사 알집 만드는 회사 맞나요? 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렇죠. 뭐. 네. 어쨌든 이 결국 얘도 뭐 제일 뭐 종목 분석 시작하면은 돈 들어왔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어 네, 이 종목은 2008년 상장하고 2015년에 이런 큰 시세에 뿜었었습니다. 3만 1,000원 정도까지 올렸다가 그 이후에 하염없는 하락.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21년장에서 한번 시세를 줬죠. 2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움직임, 이때 돈 들어온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종목을 이제 죽였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의 이런 하락과 행보장을 끝내는 종결시키는 그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고 그게 돈이 들어온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 움직임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 종목은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홀딩하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였고 역대 최대 거래량이 5월 달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터졌어요.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종목을 분석을 하자면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쭉 올라가서 바로 쭉쭉쭉 갈 거냐, 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그렇게 가려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14,000 14,000원 초반 라인입니다. 14,000원 초반 14,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14,000원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종목이 가더라도 어차피 18,000원, 17,000원 후반 여기서는 분명히 부딪힐 거거든요. 뭐 당연히 그 앞선이 17,000원 중반, 17,500원에서도 부딪혔고 이미 그거는 오늘장에서 고점을 찍었죠. 오늘장에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도 얘는 내일부터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정폭은 14,000원 초반, 14,000원 초반이라고 보는데 뭐 단타로 소개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타로 소개드리는 건 아니고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한 10% 이상, 10% 초반, 12%? 이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12%에서 안 끝나고 14,000원 초반을 못 지키고 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얘는 또 한참 걸립니다. 걸려요. 그래서 14,000원 초반을 지켜줘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탈해서 뭐 13,000원대를 잠깐 보더라도 그래도 다시 14,000원 초반을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17,000원 돌파를 해서 18,000원 돌파를 해서 다시 이 종목의 신고가인 요 2만원 라인 거기 먼저 도전하고 2만원까지 무난히 갈 거라고 봅니다. 무난히 갈 거라고 봐요. 14,000원을 지켜준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이 3만원 라인 도전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평선 보고 시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평선 뭐 월봉상은 이제 장기간 하락을 했다가 이런 돌리는 움직임 2021년도의 움직임 약 2년 전에 움직임 때문에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은 굉장히 이쁘죠. 주봉상도 이쁩니다. 장기 이평선. 그리고 핵심은 일봉상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뻐지고 있는 거죠. 월봉상에서는 21년도의 움직임 때문에 이런 이쁜 이평선이 나오는 거고 주봉상에서는
주봉상에서도 2021년도의 움직임으로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근데 꺾인 단기 이평선들 20일, 60일 이런 거는 이제 최근의 움직임으로 이제 돌겠죠. 그러니까는 주봉도 좋고, 일봉은 이제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 이제 수평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세를 뿜었죠. 단기 이평선들은 위로 올라가겠죠. 시기상으로 봐도 사실 지금이 맞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14,000원대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14,000원 초반대. 그럴 가능성들이, 이평선들을 보고 타이밍들을 보면은 지금 가는 게 맞구나. 지금 패턴 만들어서 뭐 한 달이던 두 달이던 이렇게 좀 시간 끌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14,000원대 지켜주면서 최종적으로 돌파하겠구나. 나중에 2만원까지 가겠구나. 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그러면 진짜 단타 치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저이겠죠. 진짜 너무 쉬운 종목입니다. 14,000원 초반에 매수했다가 14,000원 초반 잘 못 지켜주는 것 같으면 13,000원 막 500원도 깨지고 막 이러면 던지고, 다시 돌파하는 것 같으면 또 잡았다가 또 못 지키면 던지고, 올라가면 먹고, 뭐 단타 치는 사람한테는 최고입니다, 사실은. 근데 굳이 단타 종목으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단타로 끝내기에 너무 아까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면 단타가 아니면 14,000원 초반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4,000원 초반에 먼저 매수를 합니다. 그 1차 매수. 1차 매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차 매수는 11,000원. 11,000원 중반. 11,000원 중반. 11,000원 중반이면 안 잡힐 가능성이 높겠네요. 12,000원, 12,000원, 11,000원 후반, 그 후반, 12,000원 초반. 거기서 2차 매수. 그리고 3차 매수를 한다면 그거는 안 가르쳐 드리죠. 3차 매수가까지 어차피 뭐 말씀 안 들어도 안 올 것 같고, 개인적으로. 사실 온다면 9,000원대 초반 정도인데,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뭐 만원대에도 사실 지지라인 있고, 그래서 아마도 저라면 14,000원 초반, 12,000원 초반, 11,000원 후반, 여기서 아마 1, 2차 매수하고, 홀딩하고, 큰 시세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20분도 안 됐네요. 종목 단에서 짚어드릴 종목이 별로 없어요. 의미있게 움직인 종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그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건설주가 꿈틀꿈틀 대고 있죠, 여러분. 일성건설,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뭐 우크라 재건주로 얘는 이제 섹터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 건설주,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건설주에 대해서, 일성건설이나 신원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참고를 하시고,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중요한 돌파 라인 돌파해야 돼요. 중요한 돌파 라인 돌파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제가 일성건설은 2,800원, 2,700원 후반 요거 말씀드렸죠. 오늘 거의 뭐 그 근처까지 가긴 했지만,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조금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합니다. 좀 기대를 걸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건설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미장이 좀 아마도 장 끝날 때쯤 5시, 6시쯤부터 좀 돌아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모르죠. 만약 이대로 미장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뭐 내일 미국장은 또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야간 선물도 지금 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장 초반에 만약에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2550을 다시 아마 테스트 하겠죠. 2550 근처. 하지만 또 들어 올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또 들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보자.
코스피 2600 돌파. 제 생각에 2600 돌파하면 2630, 예, 많이 보면 2620 중반, 예, 뭐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